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렁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이번에는 3월 고2 모의고사 39번 문장 위치 문제를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분석하고 내용 들어가겠는데, 이 지문은 상당히 어려웠어요. 난이도가 상 혹은 최상입니다. 학생에 따라서. 그래서 이 지문도 반드시 이번 중간고사에 출제될 것으로 믿습니다. 뭐 어떤 문제가 나오든, 서술형이 나오든 문법이 나오든 내용이 나오든 간에. 자, 박스에 보면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요. 만약에 이 박스를 가지고 서술형이 된다? 골 때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 첫째 줄에 어텀이 선행사고, 두째 줄에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describe s가 붙었죠. 그다음 a memory가 선행사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죠. 그 다음 셋째 줄에 something이 선행사고, 대시 목적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왜냐하면 experience의 목적어가 앞으로 빠져나간 거니까. 그리고 having이 현재 분사로서 it은 메모리를 가리키는 대명사죠.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이렇게 수식합니다. 이걸 서술형 내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 한번 서술형 한번 준비해 놓아 보세요. 문법으로도 도움이 되니까. 다음에 박스 밑에 본론을 들어가면 두 번째 줄에 보면 the way 다음에 in which 나옵니다. in which를 한 단어로 that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how는 안 돼. the way와 how는 같이는 못 쓰거든. 하나만 써야 돼요. 그렇지만 the way, in which, the way that은 둘 다 써도 되고, in which라는 that은 생략해도 됩니다. 그리고 뒤에 문장 구조는 완전하다는 거. 그 다음 줄 중간에 보면 debate가 선행사고, 전치사 to 플러스 which죠. 뒤에 완전한 문장 이 형식입니다. 이때 which 앞에 to는 다음 줄에 are pertinent to에 연결됩니다. 뭐뭐와 관련이 있다. 꼭 기억하시고, debate가 which의 선행사가 되죠. 이 구조도 서술형 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 줄에 however 뒤에 occasions 경우들인데 선행사입니다. where이 관계부사예요. 뒤에 문장 완전한데 좀 복잡하죠 또. it이 가주어고 appropriate하고 necessary가 형용사 보호입니다. to coin이란 부정사가 진주어고, 그 다음 줄에 through란 전치사 뒤에 목적어절로서 what절이 나왔죠. 이때 what절은 call이 5형식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거기에 목적어가 빠져나갔어요. call 뒤에 목적어가 빠져나가서 what이 된 겁니다. 다음에 the case도 선행사죠. 역시 경우란 뜻인데 where이 관계 부사죠. 뒤에 문장 2형식 구조 완전합니다. able 형용사 보호기 때문에. 그리고 make distinctions가 구분을 하던데, distinctions가 대시라는 주격 관계 대명사의 선행사가 됩니다. 이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주어 플러스 타동사 나오죠. 그리고 동사 나오면 이때 주어 플러스 타동사는 삽입절이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대시에 바로 연결되는 동사 R입니다. 그 다음 occur은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be 플러스 pp가 안 되죠. 다음에 something that, 이때 대해서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something이 선행사고, experience라는 타동사의 목적에서 빠져나온 게 something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에 to call이라는 부정사가 지금 부정사 구가 주어로 나온 구조죠. 그 부정사구 안에서 call이 5형식 동사고, this가 목적어, memory가 목적격 보호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줄 뒤쪽에 보면 to refer to인데, refer to가 무엇을 지칭하다, 가리키다, 언급하다 뜻인데,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하여란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 정리를 끝냈고, 서술형 문법도 내면 괜찮습니다. 이 지문은. 자,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박스가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용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일반 언어에서 하나의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떤 용어냐면 기억을 묘사하는 용어가 없답니다. 근데 그 기억이 뭐냐? There is not necessarily a memory of something. 반드시 어떤 것에 대한 기억이라고 할 수 없는 기억이죠. 근데 어떤 것이 뭐냐면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경험한 어떤 것이죠.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경험한 그 어떤 것에 대한 기억을 반드시 경험하지 않더라도 기억은 가질 수 있죠. 그런 기억을 묘사하는 용어가 없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A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경험했고 거기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 근데 B라는 사람한테 그 기억을 이야기해 준다고. 그럼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이 겪은
그 경험에 대한 기억은 들어서 자기가 나중에라도 기억할 수 있죠. 근데 B라는 사람은 실제적 그 기억에 대한 경험을 한 적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기억을 묘사하는 용어가 일반 언어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이 문장 구조입니다, 이게. 해석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공부하는 입장에서 철저히 해야 돼요. 자, 그럼 이 박스가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를 잘 기억해야 돼. 자, 처음에 as a general rule, 일반적으로 it's better, 그것은 더 낫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어떤 용어의 정의죠. 이 정의가 correspond to는 뭐뭐 일치하다인데 가능한 한 밀접하게 일치를 해. 어떤 더 방식, the way 방식과 그 방식이 뭐냐면 그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야. 어디에서? 토론이라는 어떤 여러 가지 종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 용어가 사용되는 방식과 여러분의 용어에 대한 정의가 가능한 한 밀접하게 일치하면 좋지, 더 낫지.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주장이 관련 있는 토론이야. 이게 해석이죠. 다시 정의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용어에 대한 정의가 다음 줄에 여러분의 주장이 관련 있는 그 토론이라는 종류들 속에서 그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과 여러분의 용어 정의가 가능한 한 밀접하게 일치하면 더 낫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토론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여러분의 주장을 할 때도 편하죠. 근데 그게 일치하지 않거나 어긋나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There will be however, 그러나 이런 경우들도 있을 것이답니다. 어떤 경우냐면 뒤에 다음 줄에 보세요. 철학자들이 자극하는 정의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자극하는 정의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해석만 하면 돼. 철학자들이 자극하는 정의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특별한 용법을 코인을 만들다거든요. 만드는 것이 적절하거나 심지어 필요한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다음에 이것은이죠. 계속 그대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그런 경우일 거다. 어떤 경우냐면 현재의 어휘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철학적으로 중요한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일 것이다. 이런 경우는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어휘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철학적으로 중요한 구분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일 것이다 합니다. 그러면 이걸 새로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쵸? 그런데 3번에 보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어떻게든 간에 상대의 너의 기억을 공유를 할 수 있다면 그런 일이 난다는 거죠. I would have a memory type experience야. 나는 기억의 종류의 경험을 가질 거라고. 기억의 종류의 경험을 가질 거라고. 그러나 이것은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어떤 것이 아닐 거라고. 과거 완료 나왔죠. 내가 실제로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것이 아닐 것이라고. 그런데 기억이라는 유형의 경험은 내가 갖고 있어. 경험은 안 했지만 기억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위에 나왔는 박스에 대한 사례입니다. 박스에 대한 사례. 그래서 3번이 답이죠. 다시 한번 3번 뒤에 그런 일은 일어난다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어떻게든 상대의 너의 기억을 공유를 해. 기억은 공유해. 근데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그런 어떤 기억은 아니야. 어떤 것은 아니라고. 근데 기억의 종류 같은 경험은 내가 갖고 있어. 기억 종류의 경험을 갖고 있다. 내가 비슷한 기억은 갖고 있는데 그 기억은 내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기억은 해. 근데 경험한 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to call this. 이것을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내가 분명히 경험을 해서 그걸 기억하는 게 진정한 기억의 정의인데 내가 경험을 안 했는데 기억만 해. 상대방과 기억을 공유했어. 발음이 잘 안 되고. 상대방과 기억을 공유해서 기억만 내가 갖고 있다고. 경험은 없어.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기억이라고 부르면 이거는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 내가 경험 안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철학자들은 뭐 한다? 만들었어요. 특별한 용어, quasi memory라는 특별한 용어를 만들었어. 뭐 하기 위해서? 지칭하기 위해서. 뭐냐? 이러한 가정에
또는 가상의라고 해석해야 돼요. 이러한 가정의 기억과 같은 경험을 지칭하기 위해서 유사기억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기억은 우리가 여기서 뭐 이 지문에서는 정확히 내가 경험을 해서 기억하고 있는 진정한 기억이 있고, 내가 경험을 안 했지만은 상대와 기억을 공유해서 가지는 유사기억이라는 게 있어. 그죠?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3번 뒤의 내용은 박스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예라고 보시고 3번에 정확한 답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한 두세 번 정도 해석을 해보고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정리할 때 메모도 해주고, 그런 습관으로 난이도가 높거나 좀 내용이 깊이 있는 내용은 메모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는 데는. 아무튼 철저히 복습하시고 중간고사 대비 잘하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40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